NBA 인디애나 대 보스턴이랑 세크라멘토랑 뉴욕 이렇게 두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데 인디애나 대 보스턴은 그나마 난 좀 쉬운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직전 경기에 인디애나 할리버튼이 없었음에도 맥코넬이랑 네마드가 둘 다 이제 10어시스트 기록해주면서 엄청 좋은 경기를 했었죠. 특히나 맥코넬 같은 경우는 야투율도 엄청 좋아가지고 인디애나 이런 가드진에 충분히 좀 옵션이 될 수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내일도 할리버튼이랑 오비 토핀 둘 다 퀘셔너블이 떠있기는 해요. 인디애나가. 근데 오비 토핀이 좀 중요합니다. 오비 토핀이요 지금 리그 전체에서 2점슛 야투율 77.4%로 리그 1위에요. 1위. 뭐 2점슛이 뭐 골밑슛도 있고 미드레인지도 있고 하겠지만은 오비 토핀은 다소간은 좀 리머테커긴 하지만은 얘가 또 3점슛도 경기당 한 2개 가량 던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외곽도 던지는 애인데 인사이드 마무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 저거 인디애나가 오비 토핀 데려올 때부터 플라잉 하이 플라이어로 플라잉 빅맨으로 상당히 맞는 조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높은 2점슛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오비 토핀이 만약에 빠진다? 이거는 인디애나로서는 꽤나 뼈아픈 타격일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보스턴은 그 포르징기스가 여전히 못 나오고 호포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요. 오프히트 인의 필드골 허용률이 보스턴이 지금 2등이에요. 상대팀한테 58.5%로 굉장히 잘 맞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호포드가 주전으로 이렇게 올라선 그런 뭐 배경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제일런 브라운도 블락 많이 찍고 잘했다 전부 다 그냥 그 수비에 대한 이런 뭐 참여도도 높고 보스턴이 괜히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이 높은 게 아닌데 근데 맨날 블락 찍을 것도 아니고 인디애나는 다른 팀들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빠른 페이스로 공격 시도 많이 하는 팀이고 보시다시피 오펜시브 레이팅이 지금 123으로 1위인데다가 경기당 평균이 129점이에요. 인디애나가 최근 10경기 동안 경기당 평균 131득점, 129실점입니다. 그야말로 오바의 화신이고 뭐 보스턴이 수비가 좋다고 하지만 이 수비로는요. 수비가 좋은 거 분명 균열을 낼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상대팀의 수비 수치를 유의미하게 엄청 깎을 수 있고 그렇진 않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보스턴이 그리고 3점슛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라고 했잖아요. 3점슛 의존도가 40.3%다. 보스턴이 내는 득점의 40%가량이 3점에서 나온다는 소리인데 근데 인디애나는 리그에서 상대팀의 3점슛 시도를 가장 잘 억제하는 팀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말했었죠. 리그에서 상대팀 그 3점 시도 두 번째로 억제를 많이 한 팀 아마 디트로이트인가 그런데 걔네는 그 상대의 3점을 한 29번? 그 정도로 억제를 하고 있고 인디애나는 25번 수준이다.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상대팀의 3점 슛을 못 던지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반대로 3점 슛 수비 상대 3점 슛 그 성공률을 낮추지는 못해요. 리그 꼴찌입니다. 꼴찌. 그러니까 보스턴이 예를 들어 내일 인디애나 상대로 3점 슛을 던질 찬스가 많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공률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스턴은 안 돼도 3점 슛을 던져야 되는 팀이다. 인디애나가 상대의 3점을 잘 억제를 하긴 하지만은 시도 자체를 억제를 하긴 하지만 잘 막지는 못하고 보스는 어쨌든 5아웃도 되고 3점을 던져야 되는 팀이에요. 그만큼 스페이싱도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테이텀이나 브라운 같은 친구들의 드라이브도 살아나는 팀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상성상으로 보스턴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디애나와 보스턴의 경기라면은 오바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인디애나의 할리버튼이 결장했던 경기에서 그때 인디애나가 105점에 그쳤는데 보스턴이 150점을 넣어가지고 오바가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었죠. 물론 그거만 딱 대입하기는 무리가 있지만은 그만큼 보스턴도 인디애나 같이 수비가 약한 팀 상대로는 폭격할 수 있는 팀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경기는 마헨의 오바 이렇게 봅니다. 이에 반해서 세크라멘토랑 뉴올리언스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세크 듀올은요. 왜냐면은 요즘에 세크라멘토가 나는 팍스가 이제 딱 돌아와서 팍스가 없었던 시절에 세크라멘토가 진짜 못했어. 근데 세크가 돌아오니까 3점도 살아나고 공격도 살아나고 막 이랬었는데 뭔가 요즘 경기들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약간 세크 이 새끼들 왜 이러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직전 경기 덴버 상대로 매우 잘했다고는 하지만은 클리퍼스한테 완전히 쌈싸먹혔었고 여러 가지로 특히 뉴올리언스와의 올 시즌 두 번의 경기에서 너무 못했단 말이야. 물론 그때는 뭐 키건 머레이도 결장하고 허더라든지 또 베젠코프 이런 슈터들이 많이 결장하고 했었긴 했는데 풀라인업의 세크만 뭐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고민돼 이거. 좀 고민됩니다. 일단은 세크라멘토의 요즘 경기력이 살짝 못 믿었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최근 자이언이 직전 경기 때는 백투백인데도 나왔어요. 시카고전에는. 근데 뭐 그 경기 결국 패배하긴 했지만 자이언은 잘했었고. 최근에 뉴올이 자이언이 출장한 9경기 중에 7승을 거뒀다. 뭐 직전 경기는 패배해갖고 그러긴 한데
어제 시카고전에 패배하기 전까지는 자이언 출장 8경기 중에 7승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자이언이 뭐 지금 백투백도 아니고 분명히 나올 거고, 뭐 레넨주나 라이언 같은 친구들이 못 나오는 거 아쉽긴 한데, 요즘에 뭐 알바로도 돌아오고, 뭐 뉴올리언스가 나름 상승세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런 풀라인업의 뉴올리언스는 그 어느 팀한테도 좀 이런 위협적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세크라멘토를 조금 보고 싶은 게, 얘 팍스가 워낙에 그때 덴버전도 그렇고 워낙에 클러치 때 강한 모습도 보여줬을 뿐더러 말릭 몽크가 요즘에 좀 괜찮아요. 말릭 몽크가 올해 뭐 식스맨 상도 노릴만 하고 3점슛도 40%로 꽂고 있고, 그 전에 시즌 초반에 약간 오락가락할 때보다는 요즘엔 좀 기복 없이 잘하거든요, 몽크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게 되고, 클러치 때 워낙에 팍스라는 원더키드가 있다 보니까 이거 세크 쪽을 좋게 볼 수밖에 없긴 해. 그리고 뉴올리언스도요, 얘네도 홈이랑 원정발을 많이 받아. 저번에 세크라멘토가 뉴올한테 2패를 했을 때는 전부 다 뉴올 홈이었습니다. 근데 이 뉴올리언스가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8승 4패, 원정은 3승 6패예요. 세크라멘토 홈에서 6승 2패, 원정 5승 5패로 그냥 또이또이 하고, 뉴올이 원정, 특히나 지금 원정 어제 시카고한테도 패배했었고, 원정 가가지고 유타한테 2패, 유타 같은 팀한테 원정 2패 당했다는 거. 유타가 물론 그 고산지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뉴올리언스가 원정에서는 좀 별로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왜냐면 최근에 뉴올이 홈에서는 4연승인데 원정에서는 3연패 중이고, 원정 최근 7경기 중에 1승 6패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이거 솔직히 맛은 없는데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세크의 마엔 쪽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오바 쪽 생각하겠습니다. 오바. 아무래도 세크라멘토의 경기라면은 오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뉴올리언스도 많이 쫓아가는 팀이라고 했었죠. 뉴올이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평균이 117점이야. 117점. 뉴올 수비가 좀 잘 굴러가면은 팍스가 막히고 그런 날이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234점 정도면 오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일단 첫 경기 일단은 토리노 대 아탈란타 먼저 할 텐데, 얘네는 일단은 맞대결 전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 상으로는 여태 최근 한 3년 정도를 토리노가 아탈란타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아탈란타 기준으로 토리노한테 5승 2무 중이다. 하나, 둘, 셋, 넷, 4승 있고 무승부 2번 있고요. 마지막 20년도 이때는 뭐 7대 0으로 이기고 했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아탈란타가 막 일리치치라든지 그때 뭐 파푸고메스, 사파타 막 다들 잘 나갈 때야. 득점한 친구들 보면 일리치치 헤트트릭 하고 막 그랬었어요. 한창 이제 아탈란타가 진짜 최고점일 때 뭐 이렇게 뚜드러 팼다는 거고, 뭐 2명 퇴장당하기도 했었네요, 이때는. 어쨌든 아탈란타가 최고점이었을 때 이후로 최근에는 아탈란타가 조금 처져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많이 팼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뭐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특히나 원정에서도 이렇게 햄무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아탈란타의 우위를 조금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양팀 다 아탈란타도 요즘에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에요. 아탈란타도 요즘에 리그에서도 인터밀란이나 나폴리 같은 팀 만나고 무디네스가 만나가지고 비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뭐 엠폴리 같은 보양 먹고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아탈란타의 페이스가 막 아주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뭐 그래도 유로파 리그에서는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유로파 리그까지 나온 걸로 볼까? 유로파도 얼마 전에 이제 스포리팅이랑 홈에서 비겼었죠. 어차피 뭐 원정에서 이겼어가지고 진출은 거의 뭐 그 청신호긴 한데, 어쨌든 아탈란타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리노도 전체로 볼게요. 홈 전적 말고. 토리노는 늘 진짜 애매한 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리노의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게 말할 거 없이 토리노는 사실 돈 걸기엔 좋지 않은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토리노가 얘네들이 보면은 구성 자체는 괜찮아요. 수비수가 이제 좀 부상했는데 슈어스 있고, 센터백 3백스거든요. 슈어스 있고, 부온조르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이렇게, 왼쪽인가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왼쪽에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가운데 부온조르노, 오른쪽에 슈어스 이렇게 쓰고, 좌우로는 왼쪽에 라자로 스피드스타, 오른쪽에는 이제 인터밀란에서 임대온 벨라노바 이렇게 쓰고, 중원 구성은 대부분 동구권 친구들로 많이 하고요. 전방에는 뭐 사파타라든지 뭐 사나브리아, 아얄라 이렇게 쓰는데, 토리노의 가장 큰 장점은 피지컬적인 축구입니다. 뭐 중원 친구들도 동구권 친구들이 늘 그렇듯 피지컬 괜찮으면서도 우월한 이런 기술력 바탕으로 상대를 약간 좀 중원 싸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고, 수비진에 가운데 있는 부온조르노가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탈리아 대표팀이 우크라이나와의 플레이 이제
유로 예선 최종전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주 중요한 원정 경기였는데 거기서 사실 부온조르노가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 입고 뛴 적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부온조르노로 풀타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부온조르노가 굉장히 잘했었죠. 부온조르노가 이게 이탈리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이제 아침 인사, 그 이제 유럽 이런 데는 아침 인사, 점심 인사 막 이런 거 있잖아. 부온조르노가 그 이탈리아어로 아침 인사로 안녕하세요래요. 그래서 뭐 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력도 좋더라고. 그때 우크라이나와랑 할 때도 다 잘했었고 뭐 토리노에서 사실상 스팔레티가 지금 리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이탈리안 수비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나 보죠. 어쨌든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단단한 중원, 뭐 기동성 있는 좌우 윙백,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톱이랑 그와 함께 좀 기술적으로 괜찮은 이제 좀 세컨 포워드 이렇게 하는 팀이라고 보면 되는데 반대로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마카가 결장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통 그 파트너로 나오는 루크먼 같은 경우는요 기술 좋고 한 방씩 때려 맞추는 것도 있고 한데 글쎄 저는 꾸준하다고는 안 봐요. 루크먼이 뭐 꾸준했으면은 진작에 뭐 EPL 같은 데 갔겠지. 옛날에 볼로냐 때부터 이런 한방 같은 거 있는 친구였는데 꾸준하지는 않고요. 뭐 그 대신에 나올 만한 선수 무리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보내야죠 거의. 저는 이제 무리엘의 이런 뭐 원래 스타일도 그렇고 무리엘이 가끔 뭐 번뜩이는 건 보여주지만은 그것만 믿고서 쓰기엔 좀 그렇고 아탈란타가 중원 구성은 뭐 리그 최고급입니다. 데룬, 쿠프메이너스, 에데르송 중원 경쟁력은 저는 어느 팀한테도 안 꿀릴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결과로 이어지려면은 아탈란타가 막 계속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패는 경기 하면서 주도권 잘 안 잃고 전방 압박 세게 걸고 이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아탈란타가 매년 이렇게 좀 핵심 선수들 팔면서 예전 같은 그런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고 물론 아탈란타가 뭐 이런 그 구단 운영적인 측면에서 매년 막 흑자 갱신하고 그런 건 좋아. 이제 한창 좋았을 때 비하면 막 챔스에서도 와 아탈란타 놀라운데 이런 시절에 비하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이 경기는요 무승부나 아탈란타 뭐 승 같은 제가 원래 보통 무승부 햄무 이렇게 고배당 많이 드리는데 근데 이거 아탈란타가 난 이기면은 마행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그러니까 좀 분위기 타면은 그러니까 무승부랑 승을 같이 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경기도 얼마 없고 무승부 같이 하나 노리고 좀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폴더에는 아탈란타 무승부 걸고 아탈란타 승도 2배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갈만하다고 싶은데 저라면은 그냥 무승부 찌를 것 같긴 해요. 난 이거 하나만 가겠다 이러면 그냥 무승부 찌를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뭐 심판 데이터 같은 거 하나 참고해보면은 내일 마르코 피치니라는 주심이 본다고 하는데 눈에 들어온 거는 별로 없었어요. 좀 페널티킥 많이 주더라. 특히나 그리고 홈팀한테 많이 준다. 이런 거 정도는 눈에 들어왔는데 또 마땅히 그렇게 크게 어떤 따지고 보면은 원정팀한테 조금 인색한 주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도 그냥 찾아볼 수는 있었는데 원정팀한테 조금 인색하더라.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셀타비고도 보려고 하는데요. 셀타비고는 뭐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얘네 맞대결 같은 것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눈에 엄청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카디지가 이렇게 뭐 이기기도 했었고 나름대로 카디지가 오랫동안 라리가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 좀 의외지만서도 예전에는 한창 이제 좀 좋았을 때는 셀타비고가 이렇게 많이 이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너무 옛날이고 이때는 카디지가 라리가에서 경쟁하지 않던 시절이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셀타비고가 카디지보다는 조금 더 큰 클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셀타비고가 리그에서도 굉장히 쳐져 있잖아요. 라리가에서도 셀타가 18등, 카디지가 17등 이런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내일 셀타가 홈, 카디즈가 원정이잖아요. 셀타가 올 시즌에 홈에서 0승 3무 4패 무승이고 카디즈도 원정에서 0승 2무 5패 무승이에요. 어제 이런 비슷한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라리가의 경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 아마 알라베스랑 아마 마요르카였나? 마요르카가 홈에서 무승이었고 알라베스도 원정 무승이었거든요. 그런 팀들끼리 붙어갖고 결국엔 0대0 무승부가 났었다. 뭐 그거 외적인 요소도 많이 있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셀타비고가 저는 비교적 지금 저 위치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셀타에 오랫동안 에이스로 군림했었던 이아고 아스파스가요 올 시즌에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에요. 아스파스가 이렇게 리그에서도 셀타비고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뛰면서 옛날에도 셀타였는데 셀타에서 막 20골 시즌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라리가 갔다 리버풀 갔다가 돌아오고 막 하면서 그래도 라리가 셀타 돌아서는 막 14골, 15골, 22골 막 이렇게 많이 박았었어. 지난 시즌까지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셀타 소속으로 뛰는 기간 동안에는 10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 보면은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전 시간도 많이 받고 있는데 14경기 뛰고 1088분이면 거의 필드 플레이어 가운데 가장 많이 뛴 수준인데 한 골에 그치고 있어요. 그냥 아스파스의 이런 노쇠화랄까요? 아스파스도 이제 87년생으로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에이징 커브는 이미 지났고 에이징 커브는 이미 올 그런 시점이고 아직 발송 안 됐어요. 그냥 오늘 빨리빨리 되니까 그냥 금방 다 하고도 하려고. 오늘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스파스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 아스파스의 이런 기량 하락이 셀타의 이런 좀 뭐랄까 경기력이 그냥 이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트란드 라센 이 친구도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나름 황금 세대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뭐 홀란드나 그 누구야 소르로스? 아주 뭐 그런 친구들을 제치지는 못하지만은 나름대로 노르웨이 황금 세대의 일원이고 괜찮게 해주는 선수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 하나의 활약이 조금 더 좋다고 해서 지금 셀타의 하락세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경기도 저는 그냥 무승부 찌르는 게 괜찮아 보여요. 마땅히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카디스는 제가 잘 모르는 팀이고 셀타비고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셀타 이런 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 순위랑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아스파스가 저렇게 부진하면은 셀타는 팀에 오랫동안 에이스로 10년 가까이 굴림해왔던 아스파스가 없으면은 아스파스가 없다기보단 저렇게 못하고 있으면은 팀이 이렇게 부진할 수밖에 없죠.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아스파스가 뭐 그래도 저 뭐지 아마 한 골이 가장 최근 경기에 넣었던 걸걸요 이게? 한 골이 11월 10일 그래도 좀 최근에 넣었던 골이라서 아스파스 조금 살아나려나 싶은데 그것도 아니야. 이 경기는 아스파스를 믿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안 가거나 무승부 때리는 정도? 저는 오늘 경기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 얼마 없기 때문에 다 그냥 그 낮은 금액으로 접근할 것 같거든요. 낮은 금액으로 그냥 무승부 찌르고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뭐 무승부 찌르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굳이 하나 더 가라면 셀타 햄버할 것 같은데 홈이라 가지고 셀타 일반승이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